강릉, 동해 지역 산불 진화율이 80에서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기 진화가 차질을 빚으면서 주부를 완전히 끄지는 못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해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농업시설 복구와 경영자금 등을 긴급 지원합니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전 투표율이 높아 도내 선거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각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울진에서 시작돼 삼척으로 번진 산불은 나흘째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람이 좀 잦아들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연기가 섞인 짙은 안개 상황에 헬기 투입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온통 회색빛으로 뿌연 하늘 위로 헬기가 조심스레 오가며 물을 뿌립니다. 산 곳곳에는 연기가 피어올라 시야를 막는 데다 송전탑의 송전선로에 걸릴 위험도 있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나흘째 진화에 나선 산림과 소방당국은 강풍이 잦아들자 큰 불을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는 심한 연무로 헬기의 현장 접근이 쉽지 않았고 울진 삼척에 배치된 50여 대 헬기가 금강송 군락지 등 상대적으로 상황이 심각한 울진에 집중되면서 삼척에는 삼척시 임차 헬기 석 대와 산림청 헬기까지 넉 대만이 공중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연무 때문에 헬기 투입이 곤란한 지경이며 그리고 현재 대기 중인 진화 인력들도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척 지역 산불 진화율은 80%까지 높아진 이후 오후 내내 답보 상태를 보였고 지금도 울진과 경계 지역인 원더급 사공리 일대에는 계속 산발적인 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동해 산불은 90%까지 진화됐지만 산세가 험해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했고 저지선이 구축된 가운데 동해시 비천동 일대에 불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삼척에선 산림 650헥타르가 소실되고 주택 1동, 군 소초와 탄약고가 불에 탔고 강릉과 동해에선 건물과 주택 97동과 4,000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씨가 날아가가지고 탔다니까. 낙하 지점이 여기야. 그런데 이래 보면은 집 산 가까이 있는 집들은 오히려 괜찮고 좀 떨어져 있는 집들은 단기 많다니까. 완전 진화가 늦어지면서 삼척의 50명, 동해 40명의 주민들이 여전히 집이 아닌 대피소에 몸을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불 상황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헬기 기장과 진화대원 등의 피로도도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완전히 불이 꺼질지 원망스러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 도심과 양양 일부 지역에 연무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가득하지만 현재까지 추가 접수된 화재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지자체와 소방서, 산림당국에 따르면 현재 진화 중인 산불 상황 외에 추가 접수된 화재는 없으며 동해안 일대의 산불 진화가 계속되면서 연무가 인접 지역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계 기관들은 창문을 닫고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진화로 인한 연무가 짙어 나탄 때 진화 헬기가 이륙하지 못하는 등 산불 진화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번 대형 산불로 농업 피해도 발생한 가운데 농업인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 피해 지역 농업인에게 봄철 파종용 종자를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수리와 농기계 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을 연계하는 한편 농업시설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내 농업시설물 피해는 현재까지 강릉에서 창고와 농막, 축사 등 3동으로 집계됐으며 산불이 진화된 후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954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후 6시까지 원주와 춘천에서 1,0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고 강릉 757, 속초 297, 동해 259, 삼척 214, 태백 138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 1,560명입니다.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6%까지 올라 잔여 병상은 15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개학을 맞은 지 2주차가 됐습니다. 개학 첫 주 춘천에서만 1,700명 넘는 학생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진자가 급증할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각기 다른 방역 지침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지난주 문을 연 학생과 교직원 PCR 선별 검사소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개학 이후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객이 하루 평균 400~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급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이곳을 찾은 학부모는 불안한 마음에 검사소 주변을 떠나지 못합니다. 등교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와서 이제 데리고 가고 이제 PCR 검사를 받든지 아니면 자가 진단 키트 그거를 이제. 개학 첫 주인 지난주에 도내에서 발생한 6살에서 18살 사이 학령기 확진자만 6,622명. 춘천과 원주에서만 각각 1,700명씩 학생과 교직원이 확진됐습니다. 개학 이후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급증할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많이 와요.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젊기 때문에 다 직장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많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 편이에요. 현재까지 방역 조치에 따라 전교생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중학교 7곳과 고등학교 10곳. 초등학교는 방역 상황에 따라 학급별로 원격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개별 학교의 방역 재량을 확대한다는 방역 당국의 지침 때문에 일부 학부모와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접촉자들은 원칙대로 등교 중지를 하는 학교도 있고 이틀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하라는 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떤 게 맞는지 왜 이 학교는 그런데 저 학교는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하느냐라는 식의 민원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강원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다음 주까지 세부적인 방역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학교 내 확산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 사전 투표율이 40%에 육박하는 등 선거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은 강원도에서 승리하기 위한 판세 등을 분석하며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치러진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에 참여한 강원도민은 51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투표율 38.42%로 강원도 유권자 10명 중 4명 정도가 미리 투표한 셈입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의 강원도 투표율은 74.3%. 이번 사전투표 열기가 이어져 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80%를 넘길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투표하실 수 있도록 안심투표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하시어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워낙 박빙으로 치러지다 보니 정당들마다 지지세 결집에 총력을 쏟았고 그만큼 투표하는 유권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은 저마다의 셈법으로 강원도의 판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침묵했던 20, 30대 여성들의 투표가 늘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역풍이 거센 가운데 최근 3차례 TV 토론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인물론이 부각됐다며 강원도에서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0조 원을 마련해서 지난 2년간의 모든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도민들의 지지율 6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외가인 강원도와 연고가 있는 데다 지금까지 영동에서 지지세 흐름이 좋았다며 영서 지역에서 득표율 50%를 넘긴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풀을 새 부대에다 꽂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을 믿습니다. 선거 유세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무박 3일 유세 총력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48시간 총력 투표 독려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강릉시 교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한 상가 앞 건물 기둥을 들이받고 전복돼 운전자 70세 A씨와 동승자 62세 B씨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로 출근길 우회전 커브 구간에서 빠르게 달리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건물로 돌진해 기둥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며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탄소 중립 도시 기반을 갖추기 위해 친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100억 원을 들여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에 환경 측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와 폭염 등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대피소 등을 갖추는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강릉과학산업단지 주차장 부지에 탄소 배출이 없는 기업체 입주를 추진하고 스마트 농업과 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 기업들로 이뤄진 허브 거점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청 주차장과 올림픽파크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학기 학교에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